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할 책이 세 번째 책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책은 한 번 더, 두 번 정도 좀 반복을 해서 어머니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조금 일찍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못 접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올리게 됩니다. 오늘 책은 여러분들 강아지 복실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복실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책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제가 봤을 땐 아이들에게 정말 무한한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실은 이제 한 땡땡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 아마 교과서에 이 강아지 복실이가 실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얕은 교과서 중에 저학년 교과서 중에 제가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강아지 복실이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히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 강아지 복실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요. 누구한테 선물이 되냐면 누나에게 선물이 되지요. 그쵸? 누나에게 선물이 되는데 그 누나가 있다면 제가 누나라고 하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 있을 거예요. 남동생도 이 강아지 복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누나가 이 강아지 복실이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생일 선물로 누나가 강아지 복실이를 받게 되는데, 나도 생일 선물을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동생이 막 받고 싶은 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는 복실이가 마음에 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화해를 해가지고 이 강아지 복실이와 또 즐겁게 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책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늘상 해왔듯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 복실이를 더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책 표지를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책 표지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 책 표지는 처음에 보셨을 때도 좋지만 마지막에 책 표지를 보시면서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강아지도 있고요. 누나도 있고요. 동생도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누나와 동생과 우리 복실이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뛰어가는 것일까? 아니면은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걸까? 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의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 표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책 표지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저희가 함께 내용으로 우선은 들어갈게요.
내용을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누나가 생일 선물로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강아지 복실이의 느낌이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또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나누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강아지 복실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겉모습도, 아니면 뭔가 우리의 피부는 어때요? 뭐 매끈매끈해요도 표현할 수 있고요. 보송보송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성격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활발해요. 아니면 까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강아지 복실이에 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단순히 그냥 한 가지로만 나누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아이들이랑 그 느낌에 대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복실이를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동생이 누구에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선물, 그게 이제 오늘 그 메인이에요. 그쵸? 그것들을 뭐 쭉 이렇게 나눠보셔도 좋은데, 그냥 말로 누가 무슨 선물을 줬지요? 그리고 이걸로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조금 그림을 그리는 걸 잘 하고 조금 좋아하는 아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다양한 그 선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다양한 그 등장하는 동물들을 먼저 그리도록 해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렸으면 아마 그 뒤편에는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그 뒤편에다가 뭐라고 해야죠? 누가 주신 누구에게 받았으면 좋은 선물이고, 이 선물로는 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조금 이제 그 그림을 따라서 조금 너무 얇은 종이 말고 약간 조금 두꺼운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림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책상에다가 놓으면 어머니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은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했고 누가 주기를 원하는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은 아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선물을 고르겠죠. 그쵸? 엄마는 질문을 하시고 아이는 해당되는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반대로 아이가 질문을 하고 기억나는 대로 아이가 질문을 하고 엄마가 그것들을 고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다면 그냥 어떤 선물이 누가 주신 거죠?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약간은 조금 지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활동을 통하여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조금 더 어렵다 싶으면 보기 있잖아요. 보기를 먼저 조금 프린터 하셔가지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려놓으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내용과
해당되는 선물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있는 걸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스캔을 뜨셔가지고 그 해당되는 선물만 이렇게 따로 모으세요. 따로 모으셔가지고 그것들을 쫙 이제 프린터를 하시고 난 후에 그것도 이제 프린터 하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프린트를 하시되 그 내용을 있잖아요. 내용을 직접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좀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으면 아이가 그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선물은 누가 했는 건지. 그래서 적지 않고도 풀로 하나씩 하나씩 그 뒤편에다가 붙여가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내용이 많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오늘 뭐라 그러죠? 동생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동생이 나중에 무엇을 주게 되나요? 크레파스를 누나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선물을 받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누나에게 무엇을 빌려주게 되냐면 크레파스를 빌려주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빌려주는 것. 그런 경험들은 아마도 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내가 뭐 누나에게, 내가 엄마에게 무언가 빌려주었던 경험들. 제가 토론하면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꾸 연필 가져오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팀 안에 한 친구는 아주 반대예요. 이 친구는 연필이 뭐라 그러죠? 한 네, 다섯 자루? 기본적으로 네, 다섯 자루는 가지고 다닐 뿐더러 연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통 안에는 조그만 테이프, 그 다음에 조그만 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색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색연필을 아이들 빌려주거든요. 그 친구에게는 빌려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색연필도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가 무언가 필기도구를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필기도구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도 빌려주고요. 색연필도 빌려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자기가 필통 안에 차곡차곡 예쁘게 이렇게 쌓아놓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친구들을 이렇게 빌려주는 게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 빌려주는 것들을 뭐에서 빌려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필통을 이렇게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조금, 부모님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은 요렇게로 수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수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강아지 복실이에서 너무 좋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용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벌써 6세나 7세가 돼버리면 선물 하면 너무 현실적인 선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휴대폰, 그 다음에 거의 그런 기계와 관련된 그런 선물을 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지만 저는 더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하나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예뻤지만,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 그림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일명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이용한 수업, 휴대폰을 이용한 나눔,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 그림들 중에서 몇 가지, 최소한 한 5가지, 6가지, 그 5가지, 6가지 정도를 너무 크게 이렇게 찍지 마시고 조금 줌인 하셔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를 몇 가지 컷 그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찍으셔가지고 아이랑 이제 놀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도 이 놀이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좀 아빠도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전혀 모르시는데 그 그림만 보고 그냥 아빠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책 안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가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여기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찍으셨다면 엄마도 아마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뭐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했으면 아이는 찾아가지고 그쪽에 내가 들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 사진은 아마 이제 아이만 찾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도 원하는 곳을 아마 찍으면 아이가 뭔가 표현하는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길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이제 막 뭔가를 찾아야 하니까 집중력도 아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아지 복실이 저는 모든 책을 접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과는 조금 즐겁게 이 책에 대해서 나누신다면 특히 저학년 때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그냥 그 종이의 어떤 딱딱함이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그냥 한 권 읽고 물론 우리 더 어리면 어릴수록 한 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와 여러 가지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셨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책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